자, 형설지공입니다. 반딧불 형자, 눈설자, 어주사지자. 어주사지자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공공자. 해석하면은 반딧불과 눈을 가지고 공부해서 이룬 공, 이렇게 해석됩니다. 첫 번째 그림 볼게요. 반딧불로 독서하는 차윤. 중국에 예전에 고대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집이 가난하여서 밤에 기름을 얻지 못하여 등잔을 켤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차윤은 반딧불을 잡아다가 비단 주머니에다 넣고서 그 불빛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예전엔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즘은 반딧불 보기 힘듭니다. 왜? 농약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반딧불이 아주 많았어요. 여름에 마당가에 가면 막 반딧불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딧불을 잡아다가 비단 주머니에다 넣었대요. 비단 주머니는 불빛이 밖으로 환하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반딧불도 살려가면서 반딧불 불빛이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반딧불이 있더라도 요즘같이 작은 글씨라면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작은 인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붓으로 쓴 큼지막한 한자를 비춰가며 봤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눈빛으로 독서하는 손강. 역시 손강도 집이 가난했대요. 그래서 겨울철에 밤에 책을 읽고 싶은데 등잔켤 기름이 없어가지고 눈빛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눈이 온 날 바깥에서 추워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거기 네 번째 그림, 눈 내린 밤이라고 되어 있죠. 밖에 눈이 많이 온 날은 방 안에 있어도 방 안이 환합니다. 옛날 문들은 창호지로 되어 있는데 창호지는 빛이 환히 들어와요. 눈 온 날 밤에 잠잘 때 누워있으면 방 안이 환하게 다 보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윤은 문 밖에다가 하얀 눈을 갖다 쌓아놨었대요. 그 눈빛으로 책을 읽으려고. 이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눈이 온 날 밤은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당시의 책들은 아마 붓으로 쓴 한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의미는 그래서 뭐냐? 고생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세, 의미입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등잔을 밝힐 기름이 살 돈이 없으면 낮에 공부하면 되지 왜 밤에 일어날 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한가하게 책을 볼 시간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중사형. 자, 배자는 술잔 배자입니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 사자는 뱀사자, 영자는 그림자 영자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중, 잔 속에 사영, 뱀의 그림자가 비침, 술잔 속에 뱀의 그림자가 비침이라고 해석됩니다. 자, 첫 번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짐이라고 되어 있죠. 중국 진나라 때 악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가난했지만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하남 지역의 태수로 부임했대요. 태수하면 지금 군수 정도에 해당되겠죠. 보령 시장 정도에 해당됩니다. 어느 날 친한 벗을 불러 술을 마셨대요. 이틀 후 다시 술을 한잔 하기 위해 그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난번 술자리를 가질 때 태수가 권해준 술잔에 뱀의 모습이 일렁이었는데 마시기 싫었지만 차마 태수가 즉 군수가 따라준 술잔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마시고 병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태수는 이상하여서 전에 그 친구가 술 마셨던 곳을 살펴보니 친구가 앉았던 자리 위에 뱀 무늬를 조각한 활이 걸려 있었대요. 시굿은 태수는 아프다는 친구를 억지로 오게 하여 전과 같은 자리에서 술을 따라준 후에 이보게 친구, 지금도 자네 뱀 그림자가 보이나? 지난번처럼 어떤 땐 보이고 어떤 땐 안 보이네. 하하, 자네 고개를 들어보게. 아니 저건, 하하, 자네 술잔에 어른겼던 뱀 그림자는 저 활의 문이었다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별 생각을 다 하다 병을 얻었네 그려. 자, 쭉 한 잔 마시세 그려. 친구는 그 즉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심을 품고 지나치게 근심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심을 품고 지나치게 근심을 함.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의심과 부정적인 의심이 있대요. 긍정적인 의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람은 머리 위에 항상 물음표로 달고 다니는 사람과 느낌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머리 위에 항상 물음표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철학자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뻔하다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의문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여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고 하네요. 죽을 때까지 항상 의심을 품며 산대요. 왜 그럴까라는 의심. 그런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죠. 이들은 항상 철부지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을 새로운 활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늙어서도 젊은이처럼 생각을 항상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머리 위에 항상 느낌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애늙은이라고 한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봐도 감동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실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맙니다. 저까지 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해서 산대요. 아마 삶이 무지 지루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아닐까 합니다. 거기 마지막 칸에 의심생암귀라고 나오죠. 의심하면 암귀, 어두운 귀신, 무서운 귀신이 생겨난다. 의심하면 암귀, 어두운 귀신, 무서운 귀신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여러분도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문구점에 가서 아주 좋은 볼펜을 사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쓰려고 찾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짝꿍이 내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돌려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돌려줍니다. 마음을 떠보려고 그 볼펜 네 것이냐? 응, 어제 샀어. 속으로 아니, 내 것을 가져갔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 것이라고 말하네. 하루 종일 비굴한 친구의 웃음과 뻔뻔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불편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의 책상에 볼펜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친구 것이었습니다. 내가 안 가져가고서 그 친구 것을 내 것이라고 하루 종일 의심했던 거죠. 집에 놓고 갔으면서 하루 종일 친구를 의심한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의 모든 행동이 비굴해 보이고 뻔뻔하게 보인 것이지요.
자,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볼펜을 찾았으니까. 만약에 볼펜을 못 찾았다면은 평생 친구를 나쁜 놈으로 취급했을 거고, 심한 경우는 볼펜 갖고 다퉜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아주 안 좋은 마음이 싹 트는데,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말이 의심생 암기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없는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무서운 망상이 생긴다는 말이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무서워진단 말이지요.